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요, 최상위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래스 중에 최고 대장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단군 할아버지 뭐 클래스, 뭐 최상위 클래스, 뭐 루트 클래스, 뭐 용어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그 오브젝트 클래스 위에는 다른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최고 꼭대기에 있는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고요. 모든 자바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클래스부터 상속을 받는 모든 클래스들이 이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데, 내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예,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익스텐즈 오브젝트라고, 예,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자바 컴파일러가 알아서 추가해서, 예, 컴파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약간 앞에서 기초 정리가 안 되신 분은 또 뭔가 또 물음표가 나올 거죠. 뭐 어떤 물음표냐면, 자바는 상속받을 때 단일 상속만 허용한다고 했는데, 나 클래스 만들 때 어떤 다른 클래스, 부모 클래스부터 상속받아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것도 상속받으면 다중 클래스 아닌가? 다중 클래스 상속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완벽하게 안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바 클래스는요, 단위 상속입니다.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익스텐즈라는 키워드 뒤에 무조건 클래스 하나만 와야 돼요. 상위 클래스, 그죠? 부모 클래스. 그러면 어떨 때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자동 상속이 되느냐? 익스텐즈 키워드 쓰지 않고 여러분들 클래스 만들어서 이렇게 예제 많이 만드셨죠? 그러면 그 클래스 만들 때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명 하고, 바로 이제 클래스 블락, 예, 사용해서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해서 컴파일을 하면요,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명 뒤에다가 익스텐즈 한 다음에 오브젝트라고 딱 넣어버려요. 넣고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익스텐즈 사용해서 이미 다른 클래스 상속받는데 오브젝트 클래스를 언제 상속받지? 하는데, 우리가 부모 클래스 사용해서 자식 클래스 만들죠. 그러면 그 부모 클래스가 또 다른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게 있겠죠. 이걸 이제 그솔 올라갑니다. 그솔 올라가면 최고 꼭대기에 있는 부모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게 돼 있어요, 코드상으로. 그래서 자바 API 쪽에 들여다 보시면은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명세가 있습니다, 그죠? 자바 API 안에. 그럼 거기 보시면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진다 하는 게 계층도가 딱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우리 앞에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최상위 부모 클래스이기 때문에, 조상님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equals라는 메소드라든지 해시 코드라는 메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자동으로 상속받습니다. 그죠? 모든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는 이런 메소드를 다 상속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제 toString, 그죠? equals 메소드, 해시 코드 메소드, 그다음에 toString 메소드, 이런 것들은 다 상속받습니다. 자바 API 보시면 오브젝트 클래스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객체 복제하고 관련된 겁니다. 복제. 자, 복사죠, 복사. 예, 객체를 복사한다. 예, 복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자, 클론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클론. 예,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객체 복제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예,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클론이라는, 예, 메소드 설명드릴게요. 자, 요 클론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객체 복제할 때 쓰는 메소드고, 자, 원본 객체의, 예, 필드 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예, 원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의 값과 똑같은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예, 새로운 객체를 생성한다. 그죠? 원본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객체를 생성한다. 그죠? 그런데 원본하고
자, 요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객체가 있으면 요 원본이 가지고 있는 필드, 원본 객체의 필드, 필드가 있으면 이 필드가 가지고 있는 값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새로운 이제 객체가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밑에 이제 복제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복제는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복제도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얕은 복제. 자, 씬 클론이라는 얕은 복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깊은 복제, 딥 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론은 씬 클론, 얕은 복제, 그다음에 딥 클론, 깊은 복제, 두 가지 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복제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얕은 복제 같은 경우에는, 싱클론 같은 경우에는 필드 값만 복제해주는 자, 그런 거고요. 필드 값만 복제한다는 얘기는, 자, 참조 타입 필드 같은 경우에는, 자, 본질을 공유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참조 타입이라는 것은, 참조 타입 많이 들었죠. 참조 변수 안에 참조 타입이라는 게 참조 변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참조 타입 우리가 이제 클래스 를 타입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잖아. 인터페이스도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타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을 하면 그 변수는 참조 변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참조 변수는 객체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얕은 복제를 실행하게 되면 일단 자, 필드 값만 복제된다. 일단 여기까지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깊은 복제. 깊은 복제. 자, 깊은 복제는 참조하고 있는 자, 객체도 복제해 준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자, 얕은 복제는 필드 값만 복사를 하는 대신에 반면에 얕은 복제는 필드 값을 복제하는 반면에 깊은 복제 딥 클론 같은 경우에는 참조하고 있는 객체도 복제를 해준다. 그래서 밑에 요게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씬 클론과 딥 클론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일단은 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필드 값만 복제한다. 얕은 복제고요. 씬 클론. 그다음에 참조하고 있는 객체도 복제해준다. 요게 이제 딥 클론 깊은 복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얕은 복제. 자, 여기 두 번째 깊은 복제예요. 자, 요 그림을 보고 얕은 복제하고 깊은 복제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얕은 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기체가 있습니다. 자, 원본 기체. 자, 원본 기체가 있고요. 우리가 객체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거는 필드하고 메소드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이제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이제 그 객체는 생성될 때 어떤 필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필드는 어떤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인티저 타입의 F1과 자, 여기 보면 인티저 배열이죠. 1차원 배열에 F2가 있습니다. 그래서 F1 같은 경우에 자, 여기 이제 일반 이제 우리 이제 정수 값을 이렇게 인티저 값을 이렇게 이제 자,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F2 같은 경우에는 배열 타입의 변수죠. 배열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참조 변수입니다. 그래서 배열 객체의 주소. 자, 밑에 배열 객체라고 있는데 힙 영역에 여기 이제 배열이 예를 들어서 100번지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힙 영역에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참조 변수잖아요, 그죠?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자, 요 100이라는 힙 영역에 만들어진 객체의 주소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그죠? 100번째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이 배열을 접근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F2라는 1차원 인티저 배열의 이 참조 변수값, 그래서 주소죠, 주소. 네. 주소를 이용해서 이 배열을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색깔을 좀 바꿔 가지고요. 자, 이제 원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원본 객체가. 근데 이 원본 객체를 자, 이용해서 복제를 할 거예요. 자, 클론이라는 메소드상에서 복제를 하는데, 자, 얕은 복제. 자, 얕은 복제를 합니다. 얕은 복제. 얕은 복제를 하게 되면 요 원본과 같은 복제된 기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복제된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요 복제된 기체의 필드를 보면 자 여기 이제 3이라는 거는 기본 자료형이죠. 인티저 기본 자료형 기본 자료형인 이제 리터럴 값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복제 객체에도 자 인티저 타입의 F1에 자 요 3이라는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원본이 인티저 타입의 F1이라는 변수 필드가 있고요. 여기에 3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죠. 그러면 얕은 복제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인티저 타입의 F1이라는 필드에다가 3이라는 정수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 그대로 복제본을 만든 거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일반적인 기본 자료형일 거고요. 필드 값이 기본 자료형일 때는 필드 타입이 기본 필드의 요 이제 값이 기본 자료형 값일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참조형 요 이제 F2 같은 경우는 참조 변수가 되겠죠, 그죠? 참조 변수가 됩니다. F1을 참조 변수라고는 하지 않죠. 왜 그래요? F1 같은 경우에는 값 자체, 리터럴 값 자체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조 변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배열이나 어떤 클래스 객체를 이제 저장하는 변수들은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조 변수 F2 같은 경우에는 자 얕은 복제를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냐면 자 F2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 타입 1차원 인티저 타입이죠. 그다음에 참조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자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제 얕은 복제했을 때는 일단 기본 자료형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필드 참조 변수가 아닙니다.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제 객체에도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배열이나 어떤 클래스나 그러면 인터페이스 타입의 어떤 이제 변수 값은 우리가 이런 이제 변수를 참조 변수로 가죠. 이런 참조 변수는 리터럴 값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요렇게 똑같이 인티저 타입의 1차원 배열인데 자, F2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들어 있는 이 100을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요 100을 그대로 복사를 해 버려요. 이렇게. 값을. 여기도 100. 자, 요렇게 이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자, 결론은 자, 여기 밑에 100번째에 만들어진 배열 객체가 있습니다. 원래 원본 만들 때 이 배열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요. 원본의 F2라는 참조 변수가 이 100번째에 만들어져 있는 배열을 참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배열 참조 변수가 있고요. 이건 배열 객체죠. 힘 영역에 100번째 영역에 자 1, 5, 8이라는 값을 인티저 값을 3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크기가 3인 인티저 배열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의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씬 카피, 씬 클론 얕은 복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참조값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값이 복사되는 거 아닙니다. 요 값이 요 참조값 주소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F2가 100번째를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도 F2가 100번째를 가리키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원본 객체와 복제 객체는 이 하나의 배열 객체를 공유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 원본 객체의 F2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바꾸면요. 자, 이 F2 자, 복제 객체의 F2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접근했을 때 이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제 객체의 요 F2 자, 1차원 배열의 참조 변수죠. 이용해서 어떤 배열의 값을 수정해요. 그러면 이 수정된 값을 그대로 원본 객체의 F2 참조 변수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값이 공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업데이트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업데이트된 값을 그대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지갑이 있어요. 지갑이 있어요. 원래 원본이 가지고 있는 지갑인데 복제본을 만들어요. 그러면 복제본에서 이 지갑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얕은 자 그러면 여기 설명에 얕은 복제 싱클론이라는 거는 자 일반적인 필드 그러니까 기본 타입의 자료형이다. 그러면 기본 자료형의 값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 값은 그냥 그대로 복사가 되고요. 리터럴 값이 참조형이다. 빌드가 그러면 이 참조값 주소값을 복사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객체를 공유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공유. 자, 요게 싱클론 얕은 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 복제를 하는데 이제 싱클론 이렇게 얕은 복제 말고요. 자 밑에 보면 자 깊은 복제라고 해서 딥클론이죠. 참조하고 있는 게이츠도 나는 내 지갑 따로 찰래. 요거죠, 요거. 깊은 복제 같은 경우에는 자 원본 객체가 이렇게 이제 자 복제 객체로 이렇게 이제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실제 원본 객체가 참조하고 있는 배열 객체도 별도로 또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서 복제된 객체가 이 새로 복제된 배열을 이렇게 참조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깊은 복제 쪽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깊은 복제 디클론을 하게 되면 자, 일단은 원본 객체가 가지고 있는 F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티저 타입이잖아요, 그죠? 리터럴 값을 갖고 기본 자료형입니다. 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자, 요 깊은 복제에서는 요 F2처럼 자, 어떤 필드가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변수. 그러면 이 참조 변수는 특정 객체 이게 100번째라고 하면 객체의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 객체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배열 객체가 이렇게 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58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 객체가 이렇게 이제 딸려 있는데 자, 깊은 복제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 자, 배열 객체를 별도로 여기 200번째에다가 자, 힘 영역에다가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줘요. 똑같이. 그래서 158 들어 있으니까 158이라는 정수값이 들어가 있는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그죠? 요건 100번째의 배열 객체인데 요건 200번째 배열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배열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배열 객체의 참조값, 주소값을 F2, 복제 객체의 F2 참조 변수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디클론, 그러니까 깊은 복제를 했을 때, 예,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값이 달라졌죠. 그죠? 예. 싱클론 얕은 복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100번지면은 예,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이에요. 값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클론 같은 경우에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의 주소가 얘가 100이라 그러면 얘는 200이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조하고 있는 여기 뭐 참조하고 있는 객체도 복제된다. 원본 객체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요 별 객체도 이렇게 복제가 된다. 새롭게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디클론 깊은 복제입니다. 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싱클론과 디클론은 자 객체 원본 객체에 참조 변수가 있을 때 싱클론은 그냥 참조값 주소만 그냥 보세해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객체를 공유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디클론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 객체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와 같은 객체를 새롭게 생성을 해서 복제 객체가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는 공유하는 공유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난다 그랬죠. 한쪽에서 값을 수정하잖아요. 여기서 이 배열의 값을 수정하잖아요. 그러면 수정된 이 값을 이쪽 배열에서 이쪽에서도 복제된 객체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디클론으로 별도의 이렇게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이렇게 생성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158인데 이거를 뭘로 할까요? 뭐 9로 바꿨어요. 이렇게 9로 바꾸면 얘는 원본 객체에서 자 958이 들어있지만 복제 객체의 배열에서는 158인 거죠. 그래서 복제 객체에서는 158에서 8을 3으로 바꿨다. 그러면 복제 객체에서는 153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원본 객체에서는 958을 갖고 있는 거죠. 서로 복제된 이 배열 객체는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딴 주머니 찰 수 있다. 지갑을 다르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같은 지갑 쓰는 거고, 이건 다른 지갑, 별도의 지갑을 둬서 쓰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얕은 복제와 깊은 복제, 싱클론과 딥클론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하실 때 뭐가 좋냐 이게 아닙니다. 뭐가 좋으냐가 아니고 이렇게 싱클론을 이용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디클론을 이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하다 보면 싱클론을 할 때도 있고 디클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통해서 실행하는 거고. 자, 밑에 이제 보시면 그러면 자 얕은 복제와 깊은 복제, 싱클론과 디클론 이제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림 보고. 그럼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에 자 클론 메소드를 사용할 때 자 이렇게 이제 동일한 필드 값을 가진 얕은 복제된 객체를 리턴한다 돼 있죠. 그래서 클론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자 내가 클론을 써요. 그러면 원본에서 클론 하면요 리턴 되는 게 뭐다? 이렇게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클론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리턴되는 것은 동일한 객체가 리턴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복제본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동일한 복제, 얕은 복제된.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론을 사용하면 자 얕은 복제된 객체가 리턴된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바 랭 패키지 안에 있는 이제 클로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만 복제 가능하다 돼 있죠. 내가 클론 이용해서 복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론을 이용해서 복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바 랭 패키지 안에는 클로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지만 이렇게 이제 복제를 할 수가 있다. 요거는 문법입니다. 규칙이에요. 문법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클론 메소드는 얕은 복제를 지원한다. 예, 요 1번 얕은 복제를 지원하는데 이 얕은 복제가 클론이라는 메소드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려 그러면 원본 객체가 이 자바랑 패키지에 있는 클로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러면 깊은 복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깊은 복제는 뭐 다른 메소드를 쓰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깊은 복제의 경우에는 요 클론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재정의, 메소드 재정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클론을 할 때 기본은 얕은 복제인데 내가 이거 깊은 복제를 쓰고 싶어요. 이 객체의 깊은 복제 이제 깊은 그 복제 디클론을 해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론 메소드 재정의 오버라이딩을 해서 요 지금 원본 객체가 참조하고 있는 이 객체도 새롭게 만들어진 객체를 복제 객체에서 이렇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복제는 클론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하셔야 된다.